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코인 거래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마켓메이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과연 이 둘은 진짜 협력 관계일지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개발과 거래소 관련된 내용인데 마켓메이킹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핵심은 거래소와 마켓메이커는 서로 협력 관계일 때도 있고 반대로 경쟁 관계일 때도 있습니다. 흥행이 되는 코인을 물어와서 호객꾼 역할을 하면서 상생할 때도 있지만 마켓메이커는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과정에서 수익을 좀 더 얻어내고 싶어하고 거래소는 또 그 틈을 잘 주지 않는 경쟁 관계일 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소 입장에서는 마켓메이커들이 유동성을 조금 더 많이 제공을 해서 매대에 코인과 돈이 꽉꽉 차 있고 실시간 거래도 팍팍 진행되었으면 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거나 정치, 규제 이슈 등등으로 코인이 급락을 해버리면 마켓메이커의 손해는 누군가 보전해 줄 리가 없죠. 그래서 마켓메이커는 최소한 주문이라도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거래소에 요청을 하지만 거래소는 더 빠른 속도를 원한다면 주문량이라도 더 늘리시라고 딜을 합니다.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타임스탬프를 사용하는데 타임스탬프는 특정한 시각을 나타내거나 기록하는 문자열이죠. 이 타임스탬프를 가지고 창과 방패의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모든 거래소는 오더북 매칭 엔진을 가지고 있고 주문에 대한 별도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량의 주문끼리 매칭을 시키는 것은 서버의 부하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명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량 주문을 별도로 계속 정렬을 해둬야겠죠. 대량 물량 정렬을 위한 태스크가 추가되면서 주문에 딜레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다수의 마켓메이킹 회사들이 눈치를 채게 되었습니다.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더욱 빠른 주문을 위해서 아무리 최적화를 해보고 별의 별짓을 다 해봐도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게 있었던 거죠. 넘을 수 없다면 뚫자는 집념으로 벽을 뚫기 위해서 마켓메이킹사들은 거래소에 존재하는 빈틈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거래소가 만들어 놓은 타임스탬프의 트릭을 이용을 했습니다. 유저가 주문을 넣으면 클라이언트에 주문한 시간을 같이 실어 보내서 Reject After Timestamp라는 변수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 숫자를 현재가 아닌 임의로 조절을 해서 주문이 서버에 도착했을 때 만료가 되도록 해서 주문 물량은 작지만 대량의 물량에 밀린 주문으로 분류하게 만들어서 새치기를 한 겁니다. 넘을 수 없자면 뚫자. 결국 뚫어낸 거죠. 영상을 보시면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거래소가 얼마나 공정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순수함을 잃지 않으시는 것도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더 복잡하고 설명이 어려운 것들이 넘쳐납니다. 게다가 마켓메이커들은 파회법과 최적화 솔루션을 위한 AWS, 아마존 웹서비스 서버 위치도 고려를 합니다. 이유는 주문이 더 빠르게 들어가게 하기 위한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거죠. 파회법은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깨고 훼손하다, 헐다의 뜻입니다. 즉 뚫어낸다의 의미와 일맥상통하죠. 매칭 엔진 서버 구조에 대해서 거래소는 절대 답을 해주지 않지만 마켓메이커들은 거래량으로 달성한 VIP의 권한을 이용해서 서버 관련 정보를 캐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 엔진의 베이스는 파이썬을 기반으로 프론트는 러스트로 돌리고 있었고 이런 구조로 인한 대기가 400ms였다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구조로 거래소를 운영하는 건 FTX에서도 좀 심하다 싶었는지 베이스를 파이썬에서 C++과 러스트로 고치고 나서 대기가 150ms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사실 이런 정보는 마켓메이커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보안상의 이유로 노코멘트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FTX는 이런 민감할 수 있는 정보가 VIP들에게는 후한 편이었고 매칭 엔진의 속도에 대해서 각 잡고 함께 디버깅도 할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API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에 10개 코인을 모두 500불씩 추가 주문을 넣겠다 라고 멀티스레딩으로 주문을 넣으면 분명 동시에 주문을 넣어도 처리는 10개를 쌓아두고 하나씩 처리를 반영합니다. 즉 계정 하나당 열려있는 한 개의 창구는 동시에 주문이 들어오는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씩 순서대로 주문을 처리한다 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메이커들은 서브 계정이나 다른 여러 개의 계정으로 주문을 분리해서 넣어서 하나씩 차근차근 주문을 넣느라 맨 마지막 순번에 있던 코인이
그 시간만큼 가격이 움직여서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시스템적 피해를 피할 수 있는 등등의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단순 API 주문은 심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와 마켓 메이커들은 프로젝트별 다양한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VC들은 웬만해서는 거래소 파산 등의 리스크와 보유 코인 및 수량에 대한 노출 등의 이유로 거래소 내에 코인 물량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특정 코인을 좋은 가격에 처분해야 한다 싶을 때는 거래소 내에 코인을 냅다 파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외부 지갑에서 거래소로 전송을 하고 코인을 매도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일하는 경우 대량의 입출금에 대한 알람을 통해서 뭔가 있겠네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평소 해당 코인의 거래량과 매대를 고려했을 때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이 큰 물량을 처분이 가능할지 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VC들은 거래소 내부에 보유한 코인을 모니터링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지 외부 지갑으로 전송하고 매도를 위해서 거래소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사에게 들키기도 합니다. 거래소와 마켓메이커는 무조건 공존관계고 무조건 협력관계라고도 많이 생각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켓메이커가 에이 못 해먹겠네, 이 거래소는 그냥 전부 빼버려 해버리면 거래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유저들도 해당 거래소는 거래량이 없어서 못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완전히 밀어낼 수 없는 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